나는 그날 가족의 식탁에서 쫓겨난 유일한 피부치였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내게 꽂히는 순간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화폐 220만 원짜리 영수증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내가 숨겨온 비밀이 그들의 배신을 삼켜버리려 했으. 서울의 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남의 고급 한우 전문점 금강산은 아버지의 생일 파티를 위해 예약된 장소였다. 가족만의 특별한 밤, 그들은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나, 장민준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배제의 무대일 뿐이었다. 민준아, 여기 가족 전용 테이블이라서. 너는 저쪽에 앉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속삭였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익숙한 패턴이었다. 28살, 직장에서 잘린 지 석 달째. 나는 가족의 실패작으로 낙인 찍힌 몸이었다. 형인 장현우는 대기업 임원, 여동생 장수연은 인플루언서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들의 성공을 자신의 업적으로 치부했다. 나는 그냥 그림자. 테이블로 안내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아버지의 60번째 생일. 그는 평생을 회사에서 바쳐온 성공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내가 짊어진 비밀이 있었다. 10년 전 아버지의 회사에서 터진 횡령 스캔들. 그때 나는 대학생이었고 아버지의 지시로 그 죄를 뒤집었었다. 민준아, 내가 젊으니까. 형편없이 지나갈 거야.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결과 나는 장학금을 잃고 취업 문턱에서 좌절했다. 그 비밀은 우리 가족만의 무덤 속에 묻혔다. 웨이터가 와인병을 열고 한우 스테이크가 구워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메뉴판을 내려다보며 혼자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2만 원, 그들의 코스 요리는 50만 원부터 시작했다. 민준이 형, 왜 저기 앉아 계세요? 같이 오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유리벽을 뚫고 왔다. 하지만 현우 형의 손짓이 그녀를 제지했다. 가족 테이블이잖아. 민준이는 알아서 하겠지. 그의 미소가 칼날처럼 번뜩였다.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왜 이런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나는 가족의 희생양이었다. 현우 형이 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나는 대신 벌을 받았다. 수연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나는 아버지의 꾸중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그리고 그 횡령 사건. 그 모든 게 내 인생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저장된 그 파일 아버지의 횡령 증거, 현우 형의 부패 녹음, 수연의 사기 의혹. 나는 그것들을 보험으로 챙겨두었다. 오늘 밤 이 식사가 끝나면 모든 게 변할 터였다. 비가 더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웨이터가 내 국밥을 가져다 주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 유리병 너머에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현우야, 내 덕분에 회사 주식이 올랐어. 수연이도 그 광고 계약 축하해. 나는 국물을 한 모금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축하해. 그 성공은 내 피로 물든 거야? 식사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커졌다. 현우 형의 자랑, 수연의 셀카 찍기, 어머니의 아첨.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가슴속 불꽃을 키웠다. 10년 전 그날 법정에서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 판사는 나를 미성년자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 그 후유증으로 나는 PTSD를 앓았고 직장에서도 문제아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잘 살았다. 갑자기 현우 형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유리벽을 통해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 메시지를 보냈다. 내 폰이 진동했다. 민준아, 오늘 내가 계산할 거지? 생일 선물로 나는 이를 갈았다. 220만 원 그들의 코스 요리 총액.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이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계획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리벽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형,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현우가 웃었다. 아버지 생일인데 내가 가족 대표로. 안 그래?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웠다. 민준아, 내가 항상 그래왔잖아. 희생하는 거 나는 숨을 죽였다. 이 순간 내 복수가 시작되었다. 좋아. 계산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들은 웃었다. 모르는 척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밤이 끝나면 그들의 세상이 무너질 거라는 걸 계속 약 980자. 그 조건은 간단했다. 식사 끝나고 가족 회의하자. 진심 어린 대화 나는 그렇게 말했다. 현우 형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그는 나를 착한 놈으로 봤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스쳤다.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가 불안한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는 와인 잔을 들며 그래, 민준아. 내가 원하면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권위적이고 무자비한. 식사가 재개되었다. 나는 그들의 테이블에 합류했다. 가족 전용이라는 그 빌어먹을 규칙이 깨진 순간이었다. 웨이터가 추가 의자를 가져다 주었고 나는 현우 옆에 앉았다. 스테이크를 썰며 나는 속으로 세부 계획을 그렸다. 10년 전 횡령 사건 후 나는 아버지의 비서를 만났다. 그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모든 증거를 나에게 넘겼다. 은행 거래 내역, 가짜 계약서, 심지어 현우가 아버지의 지시로 돈을 세탁한 기록까지. 나는 그걸 USB에 저장해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법정에서 나는 모르겠다고 증언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대화가 흘렀다. 현우가 회사 얘기를 꺼냈다. 아버지, 그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민준이 덕분에. 아니, 민준이 없었으면 더 빨랐을 텐데. 그의 말에 수연이 킥킥 웃었다. 형, 민준 오빠는 항상 운이 없지. 그 대학 때 사건도 그렇고 나는 포크를 멈췄다. 사건. 어떤 사건? 현우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 내가 책임졌던 거 아버지 회사 일, 어머니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민준아, 그건 옛날 일이고. 나는 미소 지었다. 맞아. 옛날 일. 하지만 아직도 내 인생을 망친 일이지.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민준아, 그때 내가 자원한 거잖아. 가족을 위해 자원. 웃기지도 않았다. 그날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그는 나를 협박했다. 내가 안 하면 현우가 감옥 간다. 내 어머니가 무너질 거야. 나는 19살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비가 그치지 않았다.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번뜩였다. 강남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다. 수연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오빠, 요즘 인스타 봤어? 나 팔로워 10만 찼어. 그녀의 성공 뒤에는 내 돈이 있었다. 5년 전 그녀의 스타트업에 투자한 5천만 원, 그 돈은 내 저축 전부였다. 하지만 그 사업은 사기였다. 현우가 꾸민 페이퍼 컴퍼니. 나는 그걸 알았지만 입을 다물었다. 가족을 믿었으니까. 수연아, 축하해. 그 돈, 잘 썼어. 내 물음에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무슨 소리야? 오빠가 준 거, 고마웠어. 현우가 끼어들었다. 민준아,
왜 그래? 오늘 아버지 생일인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생일 선물로 진실을 주고 싶어 아버지가 와인을 내려놓았다. 무슨 진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스쳤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 아버지의 횡령, 형의 돈 세탁, 수연의 사기. 그리고 내가 왜 그 모든 걸 짊어졌는지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웨이터가 디저트를 가져다 주려 했지만 현우가 손을 내저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웨이터가 물러나자 나는 계속했다. 10년 전 나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했어. 형은 그 돈으로 지금의 지위를 샀고 수연은 그걸로 명품을 샀지. 어머니는 그냥 모른 척 하셨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그랬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웃었다. 증거.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날 배신하면 너부터 끝장이야. 그의 말에 나는 예상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나왔다. 위협으로.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버지, 이미 경찰에 제보했어. 이 USB는 복사본이야. 거짓말이었다. 아직 제보 안 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변했다. 공포. 현우가 벌떡 일어났다. 얘야, 이 새끼가 미쳤어. 내가 뭔데? 그는 내 셔츠를 움켜쥐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형, 나도 미쳤어. 10년 동안 수연이 울기 시작했다. 오빠, 제발.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레스토랑의 조명이 깜빡였다. 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우리 가족의 균열을 증폭시켰다. 현우 형의 손이 내 목을 조르려 했지만 아버지가 제지했다. 현우야, 그만.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에는 패닉이 스쳤다. 나는 USB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이걸 열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경찰에 직접 가겠어요. 수연이 흐느끼며 어머니 품에 안겼다. 엄마, 오빠가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의 시선이 나를 피했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갈등의 중심에서 도망치려 애쓰는? 민준아, 제발. 용서해. 가족이잖아, 이 용서? 그 단어가 내게는 독이었다. 10년 동안 나는 그의 가족이라는 족쇄에 묶여 살았다. 직장에서 전과자 소리를 들을 때, 연인을 잃을 때, 모든 게 그들의 배신 때문이었다. 현우가 USB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 내 망상인가? 그는 노트북을 꺼내 연결했다. 화면에 파일이 떠올랐다. 첫 번째, 은행 거래 내역. 아버지의 계좌에서 5억 원이 빠져나간 기록. 자선 기부로 위장된 돈, 실제로는 현우의 해외 펀드에 흘러간. 두 번째, 녹음 파일, 아버지의 목소리. 현우야, 이 돈으로 내 커리어를 살려. 민준이는 알아서 할 거야. 세 번째, 수연의 이메일. 그녀가 투자자들을 속인 증거. 오빠 돈 빌려줘. 사업 망했어. 하지만 인스타로 커버 칠게. 화면을 보며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떻게? 나는 차갑게 웃었다. 형이 준 거야. 2년 전, 내가 취한 날, 민준아, 이거 보관해. 나중에 필요할지도라고. 그는 그때 나를 믿었다. 아니, 이용하려 했다. 그 USB를 나에게 맡긴 건 증거인멸을 위한 보험이었다. 하지만 나는 복사했다. 기다렸다. 아버지가 일어났다. 민준아, 이건 오해야. 내가 왜 이런 짓을? 그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에서 계산으로.
그는 항상 그랬다. 사업처럼 가족을 다루는? 좋아,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 직장. 말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니에요. 진실. 그리고 사과의 테이블이 고요했다. 비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그때 웨이터가 다가왔다. 손님, 결산서입니다. 그는 메뉴판처럼 두꺼운 영수증을 테이블에 놓았다. 220만 원, 와인, 코스, 디저트 모든 게 합쳐진 액수. 현우가 웃었다. 민준아, 내 선물이야. 계산해. 하지만 그의 미소가 어색했다. USB 때문에. 나는 영수증을 들었다. 좋아. 하지만 이 돈, 가족이 함께 내는 거로 해요. 각자 비중대로. 수연이 소리쳤다. 오빠 미쳤어. 내가 왜, 어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아, 그건 내 몫이야. 항상 그랬듯이 나는 영수증을 찢었다. 종이 조각이 테이블에 흩어졌다. 아니요. 오늘부터 끝이에요. 현우가 달려들었다. 야, 이 새끼, 그의 주먹이 날아왔지만 나는 피했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달려왔다. 손님, 진정하세요. 혼란이 시작되었다. 나는 USB를 챙겨 나왔다. 문 밖으로, 비 속으로. 뒤에서 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돌아와. 제보하지 마.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내 작은 원룸, 서울 외곽의 누추한 곳, 거기서 나는 컴퓨터를 켰다. 경찰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하려 손이 떨렸다. 복수인가, 파괴인가? 가족을 잃는 게 두려웠다. 그 밤, 현우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준아, 미안해. 다 오해야. 만나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받았다. 형, 왜 이제 와서? 가족이잖아. 아버지도. 후회해, 후회. 웃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약속했다. 다음 날 카페에서. 그곳에서 진짜 대면이 시작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홍대 근처 카페 블루밍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다. 밤새 잠 못 이룬 탓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USB는 주머니에, 폰에는 경찰 제보 앱이 준비되어 있었다. 현우가 늦었다. 10분, 20분. 마침내 그는 들어왔다. 검은 코트 차림, 안경 너머 눈이 피곤해 보였다. 민준아,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형, 어제는. 미안, 그의 첫 마디였다. 나는 놀랐다. 현우 형이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그 USB 봤대.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미해? 그 단어가 빈정거렸다. 이해. 10년 동안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게 현우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아버지 상황이 안 좋았어. 회사 망할 뻔했어. 내가 젊으니까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거라 봤어. 나는 웃었다. 가볍게. 형, 나는 감옥 갔어. 아니, 집행유예지만. 그 후유증으로 직장 그만뒀어. 연인도 떠났어. 현우의 눈이 피했다. 미안해. 나도. 그 돈 썼어. 내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솔직함. 아니, 변명. 그리고 수연. 그녀의 사기. 형이 도왔지.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그건 가족을 지키려 한 거야? 가족. 또 그 단어. 나는 폰을 꺼냈다. 형, 증거 올려? 아니면 여기서 끝내. 현우가 손을 뻗었다. 민준아, 제발. 돈 줄게. 이러고 내 인생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항상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형,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진실. 공개적으로 사과해. 언론에.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쳤어. 그럼 우리 다 끝장이야.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다. 형, 이미 끝났어. 내 성공은 내 피 위에 세워진 거야. 현우가 일어났다. 좋아.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는 나가려 했지만 나는 말했다. 형, 기다려. 수연이와 어머니도 올 거지? 그는 멈췄다. 아니. 오늘은 나 혼자. 하지만 문이 열리며 수연과 어머니가 들어왔다. 수연의 눈이 붉었다. 오빠의 그녀가 내게 안겼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가 울었다. 민준아,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 그녀는 알았다. 모든 걸.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대화가 흘렀다. 수연의 사기, 그녀의 후회. 오빠 돈, 갚을게. 제발, 현우의 돈 세탁, 그의 야망. 민준아, 나 없이 아버지 지킬 수 없었어. 어머니의 침묵, 그녀의 죄책감. 너희 아빠가 강요했어. 강요.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그의 부재가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그는 여전했다. 왕처럼. 나는 물었다. 아버지는? 사과 안 해. 현우가 말했다. 아버지, 병원에. 어제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나는 의심했다. 정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오빠, 제보하지 마. 가족이 무너질 거야. 나는 갈등했다. 복수냐, 용서냐. 그 순간 폰이 울렸다. 아버지 번호. 민준아, 와라. 병실에서 기다린다.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현우 일행이 따라왔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 창백한 얼굴. 민준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내가 모든 걸 짊어지게 해서 진심. 나는 다가갔다. 아버지, 왜? 그는 손을 잡았다. 그때 내가 약했어. 회사, 가족. 다 잃을까 봐의 그의 고백이 쏟아졌다. 횡령의 전말, 현우의 강요, 내 희생.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거지꼴이었어. 나는 무너졌다. 울었다. 아버지. 왜 이제? 그는 미소 지었다. 늦었지. 하지만 용서해줄래? 그 순간 복수의 불꽃이 꺼지는 듯 했다. 하지만 문득 그의 손목에 사가 연결된 게 이상했다. 너무 깨끗한 상처. 그리고 병실 모니터의 비정상적인 소리. 병실 공기가 무거웠다. 아버지의 손을 쥔 채 나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용서. 어떻게? 현우가 문을 닫았다. 민준아, 이제 끝내자. USB 돌려줘. 그의 눈빛이 다시 변했다. 계산적. 수연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속삭였다. 오빠, 제보하면 다 감옥 가. 감옥. 그 단어가 내 과거를 소환했다. 아버지가 기침을 했다. 민준아, 내가 원하면 내가 경찰 가겠다. 대신 가족 지켜줘. 그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가족. 그 단어가 여전한 독이었다. 아버지, 그럼 왜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두려웠어. 실패한 가장이 될까봐. 그때 의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상태 안 좋아요. 가족분들은 나가주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우가 나를 끌어냈다. 복도에서 그는 속삭였다. 민준아, 아버지 심장 문제야. 어제 내 때문에. 또 그 책임전가. 나는 주먹을 쥐었다. 형, 그 USB 내가 지울게. 대신 모두 사과해. 공개적으로. 수연이 울었다. 오빠, 나부터 할게. 인스타에 올릴게. 그녀의 제안에 나는 놀랐다. 진심.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아, 엄마도. 도울게.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현우의 시선이 불편했다. 좋아. 내일 기자회견 열자. 그의 동의가 너무 빨랐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USB를 열어보니 새로운 파일이 추가되어 있었다. 민준의 비밀점 MP4. 심장이 철렁했다. 재생하자. 10년 전 법정 영상. 내가 모르겠다고 증언하는 장면? 하지만 편집된 버전. 내가 돈을 받은 듯 보이게. 누가? 현우. 그는 USB를 훔쳐 조작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폰으로 현우에게 전화. 형, 이게 뭐야? 그는 웃었다. 민준아,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아버지 병. 연기야. 이제 내 차례. 배신의 연쇄. 나는 경찰에 제보했다. 파일 업로드. 하지만 늦었다. 뉴스가 터졌다. 장씨 가문 횡령 스캔들. 현우의 조작 영상이 먼저 퍼졌다. 아들, 아버지 돈 횡령. 세상이 뒤집혔다. 내 폰이 폭발했다. 기자들, 가족의 고함. 수연, 오빠, 왜, 어머니, 민준아, 그만해. 현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사라졌다. 퇴원. 아니, 도망. 그의 비서가 말했다. 사장님, 해외로 가셨어. 당신 탓에. 복수의 고조. 나는 추적했다. 제주도 공항, 현우의 카드 기록. 비행기 티켓. 나는 따라갔다. 제주 바다, 검은 모래 해변. 아버지를 찾았다. 그는 절벽에 서 있었다. 민준아, 왔구나. 그의 눈이 텅 비었다. 이제 끝내자. 제주의 바람이 아버지의 코트를 휘날렸다. 절벽 아래 검은 파도가 포효했다. 아버지, 왜 도망치셨어요? 나는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 주름이 깊었다. 민준아, 내가 너무 멀리 갔어. 멀리. 나는 웃었다. 아버지, 10년 동안 당신이 날 멀리 보냈어요. 그가 USB를 꺼냈다. 이걸 불태우자. 다 잊자. 불태우기. 그의 손에 라이터. 하지만 나는 빼앗았다. 아니요. 진실을 말하세요. 현우의 조작, 당신의 연기.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맞아. 현우가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가족 지키려. 가족. 끝없이 반복되는 그 단어.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 현우와 수연, 어머니. 현우가 총을 들고 있었다. 민준아, 끝내. 총. 제주에서. 그의 손이 떨렸다. 형, 그게 뭐야? 수연이 소리쳤다. 오빠, 내려. 미쳤어. 현우의 눈이 광기어졌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뉴스 봤어. 우리 가족 끝장이야. 아버지가 외쳤다. 현우야, 그만. 하지만 현우가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스쳤다. 내 어깨. 피가 흘렀다. 하지만 치명상 아니었다. 어머니가 현우를 덮쳤다. 이 미친놈. 혼란이 절정에 달했다. 나는 현우를 제압했다. 형, 왜 끝까지? 그가 무너졌다. 민준아,
나도 희생양이었어. 그의 고백. 아버지가 그를 이용했다. 횡령의 진짜 주모자 다버지 혼자. 현우는 알았지만 침묵했다. 내가 대신 짊어지게 해서. 미안, 티스트. 나는 모든 걸 잘못 알았다. 현우도 피해자였다. 아니, 모두가. 경찰이 도착했다. 제보로. 현우가 체포되었다. 총기 소지. 아버지는 자수했다. 내 죄다. 수연과 어머니는 울었다. 민준 오빠, 우리. 어떻게 살아? 나는 어깨를 감싸며 바다를 봤다. 복수. 성공했나? 하지만 가슴이 텅 비었다. 한 달 후, 재판. 아버지 10년형, 현우 5년. 나는 증언했다.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배신당했어요. 법정 밖 수연이 기다렸다. 오빠, 용서해줄래? 새로 시작하자. 어머니가 고개 숙였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돌아섰다. 아니, 나도 잘못했어. 복수로 가족을 잃었어. 결말은 비극. 하지만 희미한 빛.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 작은 집 바다 보며 책 썼다. 가족의 그림자. 베스트셀러. 마지막 페이지.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 배신은 우리 모두의 일부. 독자들은 논쟁했다. 내가 악당인가, 영웅인가? 가족을 파괴한 복수자. 그 질문이 내 구원이었다.